모디가 공식적으로 승리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참패했다. 표가 1%가 줄었는데 의석은 63개를 날려먹었습니다. 사실은 모디가 기존에 성공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거죠. 8대2 선거 구도. 힌두교도 80%니까 힌두교도들의 몰표를 받고 네. 무슬림들이 14% 정도 되니까 무슬림들을 때려잡기. 그래서 무슬림 악마화를 하면서 모디가 선거에 성공을 해왔죠. 10년을 당한 야당들이 소위 말해서 안달이 걸기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모디가 힌두 국수주의를 주장을 하면 남부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부까지 가서 장악을 하려면 모디는 힌두 국수주의를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디가 하는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즉 모디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외전. 우리가 알던 인도의 총선 결과는 틀렸다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성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도 총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 다 나왔고요. 예, 개표가 끝났습니다. 모디 집권당 모디가 이긴 걸로 보도를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집권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복잡할 것 같아서 네. 남아시아 인사이드 스피노프 편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뭐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뭐가 좀 숨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째, 총선이 끝나서 개표가 6월 초에 끝났는데요. 예. 개표가 끝나서 의석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인도가 앞으로 바뀌어갈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주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새로운 판을 짜가는지가 보여야 그 다음에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 판단이 대략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총선 끝났을 때는 각 수많은 당들이 이제 몇 석 얻었다 이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꾸리고 뭐 어디 저 사람들 장관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변곡점이 온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은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뭔가 지금 꺾였어요. 꺾이는 점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은 딱 이거죠. 변곡점이 맞아? 이게 첫 번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곡점은 맞다. 네. 이거는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네. 이 꺾이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그것이 장기 추세선이 될 것이냐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제 답은 네. 장기 추세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모디가 공식적으로 승리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참패했다. 그래서 인도 미래가 밝아졌고 우리는 이제는 인도에 대해서 정말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주도주 교체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네. 이 변화를 읽어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디 총리가 지금처럼 카리스마 있게 갖고 왔던 거에서 바뀌는 게 오히려 인도에는 더 좋은 거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간의 시대 정신이 요구했던 것을 모디 총리가 해냈는데 지금은 모디가 위험 인자가 됐다. 리스크 팩터가 됐다. 그 모디의 리스크 팩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인도 미래를 좌우할 텐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네. 큰 사이클이라고 하자면 앞으로 아주 긴 시간의 네. 인도 정치판을 결정할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중간 사이클이라고 하자면 10년의 네.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그것보다 더 짧다고 하자면 이제 몇 달이나 몇 년간의 사이클이 만들어졌는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네네네. 이제 모디라는 사람이 지난 한 10년 동안 인도를 이렇게 끌고 온 데는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꽤 괜찮은 성과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모디의 그 스타일로 계속 통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인도 국민들이 그에 맞는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저희가 뭐 좀 자세히 살펴봅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예. 뭐 다른 해석을 위주로 좀 가볼까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변곡점이 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네. 워낙 이야기가 기니까 네.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추세선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당연히 지금 정프로님 질문하신 것, 즉 모디와 인도 경제 발전을 등치로 생각하는 이 태도에 대한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약간 다른 겁니다.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냥 네네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인도에 중부지방의 텔랑가나하고 안드라프라데시라는 두 주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텔랑가나라는 주가 2014년 6월에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는 원래는 안드라의 일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안드라프라데시가 그 전까지는 이 전체를 다 관할하던 주였는데 여기가 텔루구라는 언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네. 하이데라바시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 이 도시가 지금은 텔랑가나의 수도이지만 네. 옛날에는 전체 안드라의 수도였단 말입니다. 안드라프라데시에. 그런데 텔랑가나 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안드라프라데시 주는 이제 또 새 수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거를 10년 동안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텔랑가나가 공동 수도로 함께 쓸 수 있지만 네. 이제는 안드라프라데시 수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지사로 당선된 당선자 찬드라바부 나이두라는 네. 인물이 아마라바티를 안드라프라데시 수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전 주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안드라프라데시를 수도를 3개를 쓰자. 그러니까 정부 행정기관이 있는 수도, 네. 주의회가 있는 입법 수도, 그다음에 주고등법원이 있는 사법 수도. 그렇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인물이 레디라는 인물인데 네. 지금은 나이두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라바티가 수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이 상황에서 언제로 돌아가냐면 1980년대로 돌아가는데요. 80년대요. 예. 네. 자, 라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23년생인데요. 네. 이 사람이 배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나데이삼이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경찰관 역할을 시작을 하면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빠탈라 바이라비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특히 그 당시 인도 영화들이 다 그렇듯이 인도 신화가 많이 다뤄집니다. 거기에서 신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구나. 예. 크리슈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대스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텔루구 언어를 쓴다고. 예. 그러니까 텔루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예. 이 지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볼리우드는 아시죠? 볼리우드. 예. 예. bombay에서 만드는 힌두 영화, 네. 힌디로 만드는 영화. 예. 요즘 인도 영화는 볼리우드가 아닙니다. 그럼요? 톨리우드라고 합니다. 톨리우드는 뭐예요? 예,
텔루구로 만드는 영화. 아, 여기가 엄청 많이 만들어요? 비교가 안 되죠. 최근 생각해 보시면 네. 바후발리 1, 2, 그다음에 RRR. 네. 최근에 세계적으로 네. 배포가 됐던 대작 영화들이잖아요. 아, 그게 다. 다 톨리우드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시골 동네 이야기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발리우드가 아니었군요. 이게. 예. 예. 발리우드 말고도 우드자 붙은 단어가 한 10개쯤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도 영화 네네. 산업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라마라오가 82년에 갑자기 60대였어요, 나이가. 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정치할 거야. 이런 겁니다. 배우다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존 정치권에서 비웃었죠. 저게 아주 정치를 우습게 보네. 뭐 이거부터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딴따라 저거. 예. 그랬는데 네. 이 라마라오가 그 당시 있던 쉐보레 벤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차이타냐 라탐이라는 선거 유세를 시작하는데 7만 5천 킬로를 달립니다. 저걸 타고? 예, 이 위에 서서.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죠. 이게 라마라오를 그 연구한 책 단행본의 표지 사진입니다. 차 위에 올라타고 있는 라마라오가 있죠.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네. 개인이 발로 뛰는 선거 유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창당했어요, 그냥. 아, 기존 정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 예. 텔루구 나라당. 네. 이래서 텔루구 대산 파티라는 당을 만들어서 9개월 만에 집권을 해버립니다. 집권이라는 게 그 지역에. 예, 주지사가 되고 그 지역의 의회를 압도적인 다수로 와.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라주는 TDP 텔루구 대삼당이 거의 장기 집권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차 위에 올라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24년 총선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데요. 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2024년 4월에 모디 총리가 유세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2024년 4월에 망갈루루에서 모디 총리가 유세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약간 좀 컨셉 비슷한 컨셉인가 보네요. 그 다음 사진은 2024년 3월에 깐푸르에서 모디 총리가 유세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꽃이 뭐 어마어마하네. 예, 바로 이게 이미지 정치이자 상징 정치죠. 자, 그러면 라마라오로 돌아가죠. 80년대. 네. 자, 안드라 프라데시라는 주가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그 후로 네루 패밀리가 장악하고 있던 콩그레스가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근데 안드라는 완전히 콩그레스의 표밭이었어요. 네네네. 심지어는 77년에 인디라 간디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하거든요. 네. 그때도 안드라에서는 표를 쏟아 부어 줬습니다. 그만큼 충실한 콩그레스 표밭이었어요. 네. 그런데 라마라오가 83년에 내가 할래 이러더니 텔루구 나라 당을 만든 다음에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마라오도. 네. 지역구를 어디로 정했냐면 띠루빠띠라는 지역을 정했는데요. 네. 띠루빠띠가 어디냐면 안드라프라데시에서 사원들이 가득 있는 사원 도시 같은 곳입니다. 정교색이 아주 짙은. 예. 모디 총리가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디 총리요? 예. 모르죠.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예. 여러 예능에서도 자주 보셨을 네네. 그곳이 모디 총리의 지역구입니다. 라마라오가 선거할 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콩그레스는 부패했고 복지부동의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텔루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텔루구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자. 네. 자, 모디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텔루구 민족주의가 아니라 힌두 민족주의죠. 그리고 콩그레스는 부패했고 복지부동의 기득권이다 하는 욕을 똑같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마라오가 나와서 무슨 공약을 내거냐면 네. 쌀은 킬로당 2루피. 아, 정해줘요? 예. 그런데 내가 당선되면 앞으로 쌀은 무조건 킬로당 2루피에 살 수 있게 싸게 배포를 해줄게. 그래서 인디라 간디가 그 당시에 이제 수상이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마지막 유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의 쇼맨십이 어디 있냐. 네. 그러면서 인디라 간디는 재미있게도요. 마지막 유세를 끝내는 장소를 어디로 택하냐면 인도 과학자 대회 개막식에서 이제 그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마지막 연설. 네. 그러니까 인도는 과학을 발전시켜서 선진국이 될 거야. 그러면 라마라오는 마지막 유세를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깎고 힌두교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누가 이겼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라마. 라마라오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27년간 이어졌던 콩그레스 집권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최초의 그 비콩그레스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정치인들은 계속 저거 뭐 연예인이나 하다 온 친구가 무슨 뭐 이러는데 네. 개의치 않고 밀어붙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죠. 이 장면이 뭐냐면요. 그 라마라오가 브라흐마 리시 비스와미트라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로케이션에 그 분장실에서 주지사 비서실에서 갖고 온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뭐야? 아니 이게 병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지사를 하면서도 영화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당신 뭐냐 지금. 그거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하여튼 했어요? 예.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자. 근데 매번 뭐 제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끝은 아니고. 예. 네. 그런데 이 라마라오가 95년에 위기를 맞습니다. 네. 뭐냐?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권력을 잃습니다. 집안에서 봐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회고록을 쓰기로 해가지고 회고록 작가로 젊은 여자와 인터뷰를 계속하다가 사랑에 빠져요. 아하. 아주 젊은 여자와. 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네. 아, 부인이 돼요? 예, 락시미 파르바티라는 여성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인을 텔루구 나라 당의 고위 당직자로 밀어붙입니다. 라마라오가. 아, 그건 좀 무리수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연합하고 있던 우군들, 자나타달 파티, 뭐 좌파 네네, 정당들이 네네. 다 반발을 하는데 자식들 11명이 전부 다 원수가 됩니다. 그때 가장 피해가 컸던 게 누구냐면 찬드라바부 나이두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네. 바로 라마라오의 사위였습니다. 아, 이 사위가 다른 사위들과 자식들을 모두 모아서 네. 자 95년 9월 7일에 의회가 열렸을 때 그 텔루구 나라 당 의원들 219명 중에 딱 28명만 라마라오 편을 들게 만들어냅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난 날은 8월 16일이었어요. 네. 95년.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 출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라마라오도 모르게 모든 국회의원들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바이스로이 호텔에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이미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마라오가 이제 대중적으로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랬는데 찬드라바부 나이두의 작전이 먹혔죠. 뭐다?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여우 같은 젊은 아, 저 프레임이 딱 좋네. XX가 나타나서 꼬드겨 가지고 인생을 말아먹고 모든 일을 엉망을 만들었다. 지금 저분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 예. 그렇게 해서 네. 그 사위 찬드라바부 나이두가 이제 주지사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라오는 96년에 죽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나이두가 바로 안드라프라데시의 가장 오래 집권한 주지사이자 텔루구 나라 당의 총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나이두가 안드라프라데시 주지사로 있으면서 중앙 정부에서는 NDA 연합, 그러니까 이게 민족민주연합의 파트너가 되는데요. 네. 지금 집권하고 있는 BJP, 그러니까 모디의 당이 이끌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디 당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나이두라는 사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자기 행사가 있어서 네. 거기를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톨게이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지뢰를 매설을 하고 극좌파들이 17개 지뢰 클레모를 터뜨립니다. 나이두를 향해서? 예. 이 중에 9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났는데 나이두는 경상만 입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뭐 정치가 그렇잖아요. 네. BJP에서 바즈파이가 총리를 할 때 나이두가 정부 여당 연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지원을 하고 끝내요. 그랬는데 2004년 주지사는 자기가 선거를 이기질 못하고 패배를 해서 이제 야당이 되죠. 저쪽 그렇죠. 안드라프라데시에서. 네네. 그러다가 다시 2014년부터 19년까지 BJP와 또 연합을 해서 이제 주지사로 집권을 했는데 2015년에는 당연히 뭐 돈 주고 국회의원 표를 매수한 녹취록이 있다 이래서 이제 뭐 말이 많았고, 또 하나는 2018년에는 이걸 요구를 합니다. 자, 텔랑가나가 갈라졌으니까 우리 주를 특별자치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콩그레스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BJP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깨죠. 네. 그래서 이제 BJP 모디 당하고는 갈라섭니다. 그랬는데 2019년에선 또 져요. 완전히 자기 네. 적수 레디한테 졌는데 2023년에는 9월 달에 드디어 감방에 갑니다. 뭐 비리로? 예. 공적 자금 유용을 했는데 네. 37억 1천만 루피를 유용했다. 이래서 52일간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4년 선거 직전에 감방 갔다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안드라프라데시의 주지사가 되고 선거에서 이겼어요. 네. 또 하나 이번에 의석을 하원 의석을 중앙 델리 하원 의석을 16개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디가 연정을 해서 네. 과반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그 과반을 만들어준 16개가 어디서 나왔다? 이 나이두라는 인물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 그 뭐 라마라든지 예. 나이두 뭐 이런 사람들, 나이두는 모디랑 그래도 좀 공통 뭐 뭔가 이렇게 이야기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라마 이분은 크게 지금 중요한 분인가요, 이분이? 예. 왜 제가 이걸 네. 보여드렸냐면 나이두라는 사람이 네. 안드라프라데시에서 정권을 잡는 과정까지의 역정이 이 자기 장인 어른의 유산과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려받은 당 자체가 텔루구 나라 당이에요. 텔루구 나라 당이라면 라마가 예. 예전에 이끌었던 예. 당. 아. 텔루구 사람들의 자존심과 아. 우리의 역사를 찾자, 이런. 아. 그러니까 그 배경 하에서 안드라프라데시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당입니다. 지금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드라프라데시 뭐인데 지지를 하세요? 당연하죠. 아, 예. 그래요? 예. 이분이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라마가 만들고 싶었던 그 안드라프라데시인가 하여튼 거기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 색채도 짙고 인도 예. 사람들의 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었던 거예요? 라마는 사실은 뭐냐면 포퓰리스트적인 행보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겁니다. 네. 지금 그 영화 배우가 그 정권을 잡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낯설으실 텐데요.
안드라프라데시보다 영화 정치가 더 강한 곳이 타밀나두인데요. 타밀나두에서는 이렇습니다. 각 정당이 지역당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거구마다 지역당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지역당을 팬클럽 지역 지부가 대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정치 지형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면 자 주지사 잘 나가는 정치인의 아들이 차기의 후보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발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화를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트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네. 찍어야 됩니다. 왜냐? 바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영화에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오는 그 영화에서 자기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뭐다? 네. 가난한 사람, 빈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자, 그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나이두라는 정치인이 네. 이제는 바로 모디의 총리직을 유지하는 스위치를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아, 나이두가 그래도 이게 의석수가 꽤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모디한테 협조하고 잘 뭐 원팀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수틀리면 그냥 버리고 가면 모디 총리는 그날로 예, 아웃되는 거예요? 예, 과반이 안 되니까 단독.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모디의 연정이 성공했다라고만 자꾸 보도를 하는데요.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모디는 연속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연속이 안 되니까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연속이 되면 연속된다고 말 안 합니다. 아, 굳이. 예, 그래서 나이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디가 만만하게 상대할 인물이 아니다. 분명하죠. 네네네. 자기 지역 기반이 어떤지도 분명히 보이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야 되죠. 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모디가 2019년에는 272석을 넘는 303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303석이면 272를 넘으니까 과반을 확보한 겁니다.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인도 하원 의회가 543석으로 이루어져요. 원래는 545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석은 영국계 인도인을 위한 특별한 의석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72석이 관건인데 이번에 안 됐죠. 네. 그래서 24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72를 넘기려면 어디선가 의석수를 국어를 해봐야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요. 금년 2월 8일에 언론에 발표된 예상치였습니다. 예상치는 뭐냐? 자, BJP가 단독 304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였냐면 질문은 BJP가 과반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개헌선을 넘기느냐의 문제였어요. 모든 질문이. 왜? 개헌은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의원 내각제를 하기 때문에 개헌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드문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NDA, 자, 민족민주동맹이라는 쪽이 지금 BJP가 들어있는 모디 총리의 동맹인데 291석을 차지했죠. 그 밑에 보시면 TDP가 16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바로 텔루구 나라당입니다. 그 다음에 거들어준 게 JDU라는 것인데 이게 통합민중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니티슈 쿠마르가 이끄는 비하르에 있는 정당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6, 12 이 보태준 두 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과반이 되냐 마냐를 결정하는데 사실 뭐 요 몇 석 안 되는 그 이른바 이분들이 이제 키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국정을 상당히 결정하기도 하는 일들이 과거에도 왕왕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두의 그 정치 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 모디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자, BJP는 그러면 선거에서 실제로 참패를 했냐? 아니에요.
BJP가 투표에서 잃은 표는 1%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 요즘 우리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득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자, 표가 1%가 줄었는데 의석은 63개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모디 리더십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2019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BJP를 뽑은 사람들한테 모디가 만약에 다른 정당 소속이면 모디 따라 그쪽 당을 찍을래? 이렇게 물으면 3분의 1이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24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디 따라서 당을 바꿔 찍을 수 있어 하는 사람이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예,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졌지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정치인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그 인기가 그렇게 많으면 사람들은 뭐 일일이 당 뭐 일일이 후보 이렇게 보기보다 그냥 총리 보고 이렇게 찍고 뭐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과반 의석을 만들어냈냐 지금 물으면 못 만들어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예측치가 틀릴 수 있으면 심지어는 출구조사도 다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인도는 좀 출구조사하기 좀 어렵겠더라. 워낙 많아서. 예산도 적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인도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안 망하고 계속했죠? 이렇게 물으면 한 번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단순화시킨 모델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의도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정씨라는 카스트가 90% 인구를 차지하고 강씨가 10%라고 하죠. 그러면 정씨 후보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바보가 아닌 한 양대 정당이 당연히 정씨 후보를 공천하겠죠. 그리고 정씨 후보 중에도 영향력이 큰 후보들을 공천하겠죠. 그러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씨 후보 둘이서 정씨 90% 표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45, 45를 가져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남은 강 씨는 10%를 갖고 있지만 이 선거 국면에서는 강 씨가 캐스팅 보트를 가지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정 씨 후보가 찾아오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농자금 대출한 거 그거 탕감 안 되나요? 뭐 이런. 그러면 후보 한 명이 2천만 원까지 해드릴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날 다른 후보가 오면 우리 동네 요 앞에 다리도 하나 놔야 되는데 그럼 다리도 놔드릴게. 그리고 2,500까지 해드릴게. 이러면 그 다음 날 또 다른 후보가 와서 우리는 3,000까지 해드리고 다리도 놔드리고 도로도 깔아드릴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하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협상입니다. 이 협상이 구체적인 지역구 하부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5년만 참으면 강 씨는 소수로 살지만 살만한 거예요. 맞죠? 네. 5년에 한 번씩 민원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뭐 괜찮기도 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예.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5년 있다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인도의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어떻게 됐다? 바로 소수자들은 목숨 걸고 한쪽에 몰표를 했고 그것을 누가 만들어냈다? 모디가. 그런데 사실은 모디가 기존에 성공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거죠. 8대2 선거구도. 힌두교도 80%니까 힌두교도들의 몰표를 받고 무슬림들이 14% 정도 되니까 무슬림들을 때려잡기. 그래서 무슬림 악마화를 하면서 모디가 선거에 성공을 해왔죠. 그 구도 안에서. 그런데 이제 10년을 당한 야당들이 거기에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디가 생각했던 구도대로 소위 말해서 안달이 걸기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아까 나이두라는 인물 텔루구 나라당 그 사람 말고 니티슈 쿠마르라는 비하르에서 온 비하르 주지사예요. 비하르 주가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주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2024년 총선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 아마 기억이 1월 달일 거예요. 1월 달에 NDA 즉 BJP 쪽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24년 1월에 이쪽으로 합류를 했는데 2022년 8월에는 22년으로 가면 그때는 NDA에서 탈퇴해서 반대 진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계속 그 이쪽에 있었냐? 아닙니다. 네. 그때는 또 2017년에 또 옮겨갔고요. 2013년에는 또 옮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표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이두처럼 텔루구 지역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사람은 비하르에 자기 나름대로의 표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층 카스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선두주자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의도에서 선거를 하는데 상층부 엘리트 브라흐만이 과반수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있어봐야 많으면 10% 적으면 1, 2%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좋은 직업들을 다 하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주의는 뭐예요? 머릿수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하층민들만 잘 모으면 이기죠. 그러니까 엘리트 힌두 국수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힌두 국수주의는 네. 엘리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엘리트들에 반대해서 하층민들의 표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포퓰리즘도 좀 포퓰리즘도 쓰고. 예. 자, 쌀 1kg에 1루피 뭐 이렇게 해서 던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모디가 구자랏 주지사를 12년을 했고 지금까지 중앙정부 총리를 10년을 했어요. 네. 한 번도 과반을 놓친 적이 없어요. 모디 총리가 모디는 한 번도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럼 좀 되게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거나 아니면 처음 해보는 협상에 좀 당황하셨겠네. 그래서 이미 BJP 안에서 모디에 대들거나 다른 이견을 말하던 사람들은 숱하게 쫓겨났습니다. 예. 뭐 한국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견을 대하는 모디의 태도가 문제죠. 그러면 모디는 정치적인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겁니다. 힌두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RS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건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RSS라는 그 힌두 국수주의 단체에서 네. 8살 때부터 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힌두 국수주의가 골수의 신념으로 박힌 인물이 모디입니다. 그 사람이 실용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다. 선거가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엔 본심이 드러나죠. 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모디가 그런 오판을 했던 겁니다. 자, 작년에 모디가 워낙 강해 보이니까 모든 야당이 20몇 개가 모여서 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합의 그 이니셜이 인디아였어요. INDIA.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딱 감이 오는 게 뭐냐? 이건 진짜 정치꾼들이 나섰구나. 그러니까 인디아 연합 대 모디의 싸움. 이렇게 하면 애국주의를 부르기도 좀 힘든 구도가 되잖아요. 네. 이때 모디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야당이 이렇게까지 꾼들이 같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G20 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과민 반응을 했냐면 나라 이름 바꿔버릴 거야. 이걸 했던 거예요. 맞아. 그 뉴스 있어서 예, 같은데. 인디아를 바라스로 바꾸겠다고. 네네네네. 그랬는데 야당의 주축 세력이 콩그레스인데 네. 거기에 라훌 간디가 이 인디아 블록을 이끌면 결국에 연합은 뭐예요?
공천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웨스트 벵갈에 가서 공천을 이제 서로 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 몇 개 공천을 쓸 테니까 너희들이 몇 개 쓰고 대신 우리가 겹치는 공천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훌 간디가 내가 너희들한테 지역구 2개 양보할게 이러니까 네. 어떻게 돼요?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이것들은 일을 못해. 결론 났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약간 오만했던 게 웨스트 벵갈에서는 완전히 깨졌지만 우타르프라데시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주에서는 이 공천 협상이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당 연합이 서로 잘 조종을 해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콩그레스가 그 내고를 하다가 판이 깨졌던 상대방 마마타 네. 바너지라는 여성이 이끄는 뜨리나물 콩그레스가 벵갈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당인데 그 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벵갈 민족주의 정당이. 예. 그러니까 벵갈은 우리는 벵갈 사람이다. 네. 라는 게 훨씬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디가 드디어 완벽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2002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무슬림은 아기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욕을 했어요. 아, 애 많이 난다고?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2024년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무슬림은 침략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나라에도 많이 살잖아요, 무슬림들. 14% 인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지금 힌두 하층민들에게 주어지는 할당을 다 뺏어갈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모디가 BJP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 안에서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네. 그러면서 모디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집권을 했으니까 승리는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한테 너무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단야바앗을 안 쓰고 슈크리야를 섞어서 썼어요. 무슨 의미예요? 자, 인도의 우르두와 힌디가 사실은 같은 언어에서 나온 갈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어요. 우르두는 이렇게 아랍어 문자로 적고 힌디는 데바나가리 인도 문자로 적어서 그렇다. 네. 그런데 슈크리야는 사실은 슈크리라는 아랍어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라서 그 어원 자체가 무슬림 전통인 거예요. 네. 근데 단야바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산스크릿에서 나온 단야바hat은 원래 산스크릿 전통이고 그런데 무굴 제국을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슈크리야를 다 썼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아주 묘한 상황을 겪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단야바하다는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만 쓰지 일상에서 안 써요.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미국 사람이 편의점에 와서 이거 2개 주세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사람이 편의점에 와서 이거 2개 주세요 동무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북한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잡혀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슈크리야를 쓰면 옆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교정을 해요. 너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자 모디가 BJP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발표하고 연설을 할 때 슈크리야를 섞어서 썼어요. 감사합니다 동무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모디는 이제 자기가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 모디는 왜 졌을까요? 그러면 첫째는 10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피로감도 좀 쌓일 거고. 예, 네. 당연히. 그리고 두 가지가 핵심이죠. 물가 상승 그리고 실업률.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상위 1%가 인도 부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3월 13일 날 보도된 여론조사인데요. 자, 여기 이번 선거에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취직되는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네. 세 번째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지. 네 번째는 부정부패. 그러니까 모디는 혼자서 살고 마치 수행자처럼 사니까 그래도 이미지상 가장 부정부패에서 멀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직 안 되는 거하고 인플레 물가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또 보시죠. 네. 이게 2024년 3월과 4월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자 가장 선거에 신경 쓰는 게 뭐냐? 1번이 여기서도 당연히 실업률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가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모디는 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디는 경제고 모디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나라가 잘 되어간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모디가 그래도 경제 정책을 뭐 나름 잘 해서 지금 막 인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주가 같은 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나요? 인도 사람? 그게 있죠. 네. 그래서 모디 개인에 대한 인기, 지지율이 여전한, 그만큼 있는 겁니다.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요. 이 간극을 모디가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모디가 오판을 했죠. 뭘로? 힌두 종교를 전면에 내세워서 힌두 국수주의를 몰아붙이면 이걸 다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모디 총리의 패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곳이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주예요. 네. 우타르프라데시가 북쪽에 있는데요. 거기 주 수도가 럭나우예요. 그래서 인도 정치권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델리로 가는 길은 럭나우를 통한다. 우타르프라데시가 인구 최대 주고요. 네.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사마즈와디 파티라는 이게 뭐냐면 사회당입니다. 네. 사회당이 이번에 완전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사회당이 왜 성공을 거뒀냐? 말은 사회당인데 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층 카스트들 중심으로 굴러가는 카스트 지역 정당이에요. 사마즈와디도 네. 간판만 사회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표를 누구한테 받냐면 야다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밀리 네임이 야다브다 이러면 거기 카스트에 속하는 거예요. 네. 야다브들 표하고 무슬림들이 또 이 당에 몰표를 합니다. 왜? BJP를 견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데 모디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층 카스트들끼리도 견제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니 정씨나 강씨나 같은 천민이지만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줘야지 왜 정씨 집 앞에 뭘 놔.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모디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사회당이 야다부 표를 몰표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도 야다부한테 공천을 몰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천민들한테 공천을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천민들끼리 같이 싸우는 일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BJP가 평소에 사용했던 안다리 걸기 기술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타르프라데시에서 무슬림의 92%가 사회당이거나 콩그레스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BJP의 작전이 안 통한 거죠. 네, 그다음 네, 네. 그림 보시죠. 이게 바로 우타르프라데시의 선거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라고 연합이 43표를 받은 게 나오죠. 네. NDA가 바로 BJP가 함께 들어있는 그 연합입니다. 그러면 우타르프라데시는 북부에 있고 힌두 국수주의의 보루 같은 곳인데 네. 여기에서 NDA가 박살이 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모디가 웨스트 벵갈에 27차례 유세를 했어요. 그 모디 바쁜 총리가 어. 벵갈에 가서 27차례 유세를 했어요. 급했나 보네. 그런데 의석수가 몇 개가 줄어들었다? 20개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맨 쇼와 원톱 정치의 리스크. 한계가 네. 노정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모디의 개인 숭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제가 맨 처음에 라마라오 사진 보여드렸죠. 네. 차 위에 올라타고 그 신적인 모습. 음. 모디가 자기 지역구 바라나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왜곡을 덜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인용을 할게요. 모디가 이렇게 말해요. 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신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매번 느낀다. 모디가 이런 걸 공식 인터뷰에서 이야기할 만큼 네. 지금 본인의 에고가 부풀어 있어요. 그럼 지금 모디에 대한 밑에 주변 사람들 어떤 충원 뭐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황. 예,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문고리 권력에 휩싸여서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다음 이 보도가 뭡니까? 모디가 선거에서 과반을 못했다고 해서 4년 만에 최저치로 주가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이제 모디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변하는 거 없다. 그대로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디가 뭘 발표를 하냐면 이제 내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총리는 모디가 하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국방장관 그럼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네. 라즈나 싱이 계속합니다. 왜 제가 이제 정치인들을 언급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포스트 모디의 대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내무부 장관 2인자입니다. 네. 아미츠샤가 계속합니다. 아미츠샤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디의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디와 100% 항상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니틴 가드카리가 교통부 장관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부 장관 중요하잖아요. 네. 시타라만 그리고 외무부 장관 자이샹카르 그대로. 그러니까 연정을 한다고 그래놓고 중요 장관직은 하나도 안 내준 거예요. 네. 물론 시타라만 재경부 장관과 자이샹카르 외무부 장관은 이 전문 관료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이 네. 사람들이 뭐 대권을 꿈꾸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에 모디 내각의 장관이 45명이었어요. 네. 2019년에 5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몇 명이었냐면요. 네. 77명이었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네. 안 바뀌었나요? 많이 나눠줬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뀐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모디 총리는 그 자기와 연정하는 정당들과 함께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요거 잘 이끌고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다음 뭔가에 또 이기겠다 요 목표 말고는 없겠죠 지금은. 그게 바로 이제 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테마인 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네, 네, 다음 네.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자 모디가 어떠냐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런 걸 합니다. 왜 BJP를 또 뽑았을까?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일을 잘했잖아. 이게 40이 넘어요. 그리고 복지를 잘해줬다. 이건 포퓰리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디가 포퓰리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디의 리더십이 훌륭하다. 이런 식의 답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디는 아까 예로 말씀드렸죠. 자, 벵갈 민족주의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하라슈트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네. 저 문바이 아시죠? 네. 문바이가 마하라슈트라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쉬브세나라는 정당이 강해요. 쉬바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쉬바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쉬바지라는 옛날 인물이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에요. 전쟁 영웅 같은 분이에요. 예. 마라타 왕국의 자부심입니다. 즉 무가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왕국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당은 쉬바를 따르는 군대다 이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이런 면이 강했던 정당이에요. BJP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네. 갈라섰어요. 이 사람들 왜냐? 이 사람들이 왜 정당까지 하면서 나섰냐면 문바이의 경제가 커지니까
네. 뭄바이는 원래 힌디 쓰는 데가 아니에요. 뭄바이는 예, 마라티라는 언어를 쓰는 마라타 땅입니다. 거기가 마라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라타 민족주의가 살아난 거예요. 왜 우리 땅에 우리가 밀려나고 네. 외지인들이 와서 돈 벌고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브세나가 BJP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 이미 갈라섰고 네. 지금은 그래서 또 BJP가 마하라시트라에서도 졌죠. 네네네. 근데 이긴 곳이 있어요. 오디샤에선 이겼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부를 보시죠. 따밀, 깨랄라, 텔랑가나 뭐 이런 나머지 남부주들. 네. 첫째, BJP가 그쪽에서 표를 조금 더 얻었습니다. 네. 남부 독립하겠다는 정당들이 완전히 BJP를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역구를 이길 만큼의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모디가 힌두 국수주의를 주장을 하면 남부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먹히고. 예. 네. 그러면 남부까지 가서 장악을 하려면 모디는 힌두 국수주의를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디가 하는 정당이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즉 모디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모디는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첫째 뭐냐면 인도가 주마다 다르던 간접세를 통일을 했어요. 네. GST라는. 그다음 또 하나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을 통해서 모바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보조금도 통장 반장들이 중간에 빼먹질 못해요. 왜냐? 스마트폰에 돈을 보내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뭘 주장했냐? 첫째, 단일 민법. 네. 즉 종교별로 민법이 다른 거 싹 갈아엎고 민법을 통일하겠다. 두 번째, 원 네이션 원 일렉션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 주 단위로 선거를 자꾸 하니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선거 다 해가지고 중앙정부 딱 만들 때 주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방 정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벵갈 민족주의자들, 마라타 민족주의자들, 안드라프라데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따밀, 깨랄라 이런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겁니다. 지금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듣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들이 워낙 나오다 보면 조금 이제 듣기에 막 헷갈리시거나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뭐 보시기 편하게 지도랑 이렇게 좀 같이 해놓을 테니까 네, 보시면서 왜 모디에 대한 마음들이 좀 바뀌게 됐고 또 모디와 함께 연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정치 세력들이고 또 모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모디는 뭐 하다가 이렇게 인기가 떨어졌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좀 나눠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인도가 이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거냐 이 얘기를 이제 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요즘 뭐 인도 그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세요 좀 인도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거 좀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인도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럼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윤 교수님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